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답니다. 그저 남편과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웃으며 사는 것. 그게 전부였죠.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년 뭔가를 요구했고, 올해는 더 심했어요. 11월이 되자 세상은 온통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로 가득했죠. SNS를 켜면 이번 주 특가, 유튜브를 켜면 역대급 세일대란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냥 스크롤을 내리며 넘겼답니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 형편에 명품 세일 따위는 먼 나라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안부였죠. 요새 뭐하냐, 날씨 추워졌다 같은 말들이요. 하지만 대화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흘렀답니다. 불프 때 화장품 세트 하나 살까 하는데 어디가 좋을지, 패딩은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부츠는 어떤 걸 사야 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백화점 세트 괜찮던데요. 편하신 거 사세요, 어머니. 그렇게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편 휴대폰이었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떴어요. 남편이 받지 않자 제 전화가 울렸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얘야, 이참에 하나 사줘. 원래 100만 원 넘는데 지금 79만 원이래. 내 인생 첫 명품이 될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79만 원, 명품 가방, 인생 첫 명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억울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희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선물이 아니라 기대를 키우는 시즌이라는 거려. 그리고 그 기대는 누군가에겐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려. 그날 밤, 저는 유튜브를 켰어요. 아무 영상이나 보고 싶었죠. 그냥 머리를 비우고 싶었답니다. 피드를 내리다가 어떤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썸네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시댁 갈등,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는 그 영상을 클릭했어요. 댓글창을 내렸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 생각에 조금 위로가 됐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쓰기로 했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저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요구는 너무 당연했고 너무 무겁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저를 무너뜨렸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나쁜 의도는 없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었죠. 어머니는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벤트에 들떠 있을 뿐이고 며느리인 저에게 기대를 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거라고요. 아기는 없다고, 그냥 철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 요구는 너무 당연했고 너무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최대한 부드럽게요. 여보, 어머니가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형편에 좀 무리 아닐까? 남편은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죠. 불프인데 뭐 어때? 할인하잖아. 할인해도 79만 원이었어요. 우리 월급의 거의 절반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게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이제 3년째였죠. 그동안 저는 늘 조금만 더 이해하자고 되뇌었답니다. 명절 때 주방 일은 혼자 도맡아 했고 시댁 대소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친정 부모님보다 시댁을 우선시했어요. 친정엄마 생신 때도 저는 시댁 친척 모임 때문에 못 갔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 서운해하고 계셨죠. 저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79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요구받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해온 모든 배려는 시댁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는 거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엔 구체적인 브랜드 이름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백화점에서 몇 % 할인한다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생각만 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회사 책상 앞에서, 점심시간에도요. 79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 엄마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절대 먼저 묻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엄마, 불프 때 뭐 필요한 거 없어?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작게 웃으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다 있어. 다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엄마는 평생 자기 거 하나 제대로 사본 적 없는 분이었답니다. 아빠 돌아가신 뒤로는 더욱 그랬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끓어올랐어요. 쌓였던 서운함이, 참았던 짜증이, 삼켰던 눈물이 전부 한꺼번에 밀려왔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사이트에 접속했죠. 그리고 장바구니에 2개의 상품을 담았답니다. 하나는 89만 원짜리 명품 가방, 다른 하나는 17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났죠.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답니다. 친정엄마 선물 89만 원, 시어머니 선물 17만 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 지난 3년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설거지하던 모습, 시댁 친척들 앞에서 웃으며 고개 숙이던 모습, 친정 부모님께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던 모습. 저는 결제 버튼을 눌렀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장이 뜨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후련함도 아니었고 통쾌함도 아니었죠. 그냥 공허했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만 아는 작은 죄책감이 가슴 한쪽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애써 무시했죠. 택배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택배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선물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죠. 고맙다. 목소리에는 기대했던 흥분이 없었어요. 실망이 묻어났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저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죠. 가슴속 어딘가에서 씁쓸함과 통쾌함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어요. 저는 복수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답니다. 그냥 공평하게 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공평함의 기준이 사실은 제 감정이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친정엄마에게 보낸 명품 가방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폭풍전야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퇴근했죠. 남편과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TV를 봤답니다. 모든 게 평범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었죠. 친정엄마에게 보낸 명품 가방은 이미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는 전화로 말씀하셨죠. 너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비싼 거 왜 사? 엄마는 괜찮은데.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답니다. 평생 명품 가방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엄마였거든요. 저는 괜찮아.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금 후련했죠. 적어도 엄마는 기뻐하셨으니까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 후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흘 뒤 평일 저녁이었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답니다. 우리 집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거 뭐야? 저는 설거지 중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뭔가 굳어 있었어요. 남편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돌려 보였어요. 공동 이메일 계정이었죠. 우리 부부는 온라인 쇼핑 결제 내역을 같은 이메일로 받도록 해놨었답니다. 가계부 정리하기 편하라고요. 화면에는 2개의 결제 내역이 떠 있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명품 가방 89만원 결제 완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화장품 세트 17만원 결제 완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남편은 화면을 보며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배송지 주소까지 보였답니다. 하나는 친정 주소, 하나는 시댁 주소. 89만 원짜리는 친정에 보내고 17만 원짜리는 우리 엄마한테 보냈어? 이게 뭐야?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아니, 변명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17만 원짜리를 보내고 친정엔 89만 원짜리를 보내? 차이가 얼마야? 5배야, 5배. 아무리 그렇지만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손을 떨며 앞치마를 벗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죠. 지난 3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치솟았답니다. 당신 엄마가 먼저 시작했어. 뭐? 맨날 명품 사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불프 때마다,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만 하셨어. 79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실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 불프인데 뭐 어때? 할인하잖아. 그게 당신이 한 말이야.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멈출 수 없었죠. 쌓였던 말들이 터져 나왔답니다. 나도 화나서 그랬어. 하지만 난 3년 동안 참았어. 명절 때마다 혼자 설거지하고 시댁 친척들 눈치 보고 친정 엄마 생신에도 못 가고 그동안 당신 가족한테 얼마나 맞춰왔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전부 뒤섞여 있었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남편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죠. 그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설명하고 싶었지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년 동안 쌓인 서운함을, 참았던 눈물을, 삼켰던 분노를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설거지는 반쯤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죠.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올까봐 무서웠답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저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답니다. 저는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받고 싶었던 배려를 친정에 되갚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복수한 건 저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죠. 혹시 남편이 말 안 한 걸까요? 그냥 우리 둘만의 문제로 남겨둔 걸까요? 그런 생각에 조금 안도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먼저 출근했어요.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멍했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모니터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냥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죠.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네가 친정하고 우리 집하고 선물 차등 줬다며?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한 거였어요. 어젯밤 방에 들어가서 전화했을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을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친 거죠.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나는 네가 그런 애인 줄 몰랐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었구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일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치솟았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것도 제 등 뒤에서요.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답니다. 그걸 또 엄마한테 꼰지른 거야? 진짜 어이없네.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였어요. 우리끼리 풀어야 할 문제였죠.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까지 일러바칠 일인가요? 남편은 저를 혼자 시어머니 앞에 세운 거예요. 방패막이도 없이요. 저는 손을 씻으며 생각했답니다. 남편이 진짜 화가 났다면 저한테 직접 소리쳤어야 했어요. 저한테 따지고 저한테 화를 냈어야 했죠. 그런데 왜 시어머니에게 말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남편은 자기 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라는 강력한 아군을요. 저는 휴지로 얼굴을 닦으며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결국 이 집에서 저는 혼자구나.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현관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제 어머니께 다 일러바쳤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약간 움찔했죠. 엄마가 물어보시길래? 저는 비웃음이 나왔답니다. 물어보시길래? 당신이 먼저 말한 거 아니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내가 말 안 해도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맞아요.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를 시어머니 앞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저를 홀로 남겨뒀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였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선물 차등을 준 건 분명 제 잘못이었죠. 하지만 남편도 잘못했어요. 저를 혼자 적진에 세운 것. 휴대폰을 켰어요. 친정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답니다. 딸아, 가방 너무 좋다. 고맙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괜찮은 거냐? 저는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기뻐하셨죠. 그건 좋았어요. 엄마에게 좋은 걸 드릴 수 있어서 기뻤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끝났고 남편은 저를 배신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에서 시작됐지만 남편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죠. 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답니다. 저는 혼자예요. 이 집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죠. 남편은 주말마다 혼자 시댁에 갔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거부당한 거였죠.
남편과 저는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인사 정도, 저녁에 밥 먹었냐는 정도. 그게 전부였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했죠.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고 잠들었어요. 모든 게 기계적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죠. 아니, 원망보다는 실망에 가까웠어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부 사이의 문제를 왜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쳤는지, 왜 저를 혼자 적진에 세웠는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죠. 설날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소파 반대편에 앉았죠. 우리 사이에는 쿠션 2개 정도의 거리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바짝 붙어 앉았었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설날에는 같이 오라고 하시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둘이 같이 가야지. 안 그러면 더 이상해져.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더 이상해진다고요? 지금도 충분히 이상한데 말이죠. 제발 좀 이번 한 번만이라도 같이 가자. 엄마한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자. 저는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사과 안 해? 남편은 멈칫했어요. 우리 둘만의 문제였잖아. 그런데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다 말했잖아. 나를 혼자 세워놓고. 그게 지금 중요해? 네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평행선이었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답니다. 설날까지 생각해봐. 그때는 같이 가야 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쌓여가는 눈을 보며 저는 생각했답니다. 저는 잘못했어요. 선물에 차등을 준 것, 그건 분명 제 잘못이었죠. 하지만 남편도 잘못했어요. 저를 지켜주지 않은 것, 시어머니 편만 든 것. 그런데 왜 사과해야 하는 건 저뿐인 걸까요? 며칠 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에게 다 말했죠. 선물 차등 준 것도, 시어머니한테 혼난 것도, 남편이 배신한 것도요. 엄마는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딸아,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었죠. 그래도 설날에는 시댁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설날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더군요. 시댁에 가야 할까요? 남편 말대로 그래도 명절이니까 같이 가서 사과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왜 저만 사과해야 하죠? 남편은요? 시어머니의 과도한 요구는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100%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만들어진 데에는 여러 사람의 잘못이 섞여 있는 건지요. 그리고 설날에 정말로 시댁에 가야 하는 건지요. 만약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댁에 가서 고개 숙이고 용서를 빌 건가요? 아니면 친정으로 가서 이번 설은 그냥 넘길 건가요? 아니면 남편에게 먼저 사과를 요구할 건가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당신이라면 댓글로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정말로 혼란스럽답니다.